오늘은 김상훈님의 거울 명상 내용 중 일부입니다. 책에 소개된 사연 읽고 관련 내용 읽어볼게요. 먼저 사연입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4차례 입원을 하시고 그동안 근처에 사는 제가 매일 5번씩 오가며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실직을 하고 올해는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려 했었는데 엄마 병간호하랴, 코로나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을 돌보랴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달픈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거울 명상을 몇 차례 시도해봤지만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에서는 아이들이 붙어 있어서 따로 거울 명상을 할 여유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입원 중인 엄마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새벽에 엄마 집에 들렀을 때 조용히 거울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털어놨습니다. 난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난 내 삶을 엄마에게 바쳤다 싶을 정도로 엄마를 위해 살아왔어. 난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었어. 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 엄마가 항상 오빠만 밀어주는 게 원망스러웠지만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내 삶을 살아왔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나 자신에게 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내 모습을 거울 속에서 물끄러미 들여다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희생 그만 강요해. 그 희생 그만 강요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얼굴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표정을 한 괴물 같은 얼굴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뒤쪽으로 제 실루엣을 둘러싼 흰 빛이 보였고 옆에는 파란 빛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영상에 올라온 분들의 체험담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외로워도 늘 긍정 마인드로 저를 달래고 채찍질하며 살아온 제 안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들어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위안이 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여기까지 사연이었습니다. 이어서 관련 내용 읽어볼게요. 몸에 상처가 생겼는데 상처를 숨겨놓고 부지런히 겉에만 약을 바른다면 상처가 나을까? 상처가 아물기 위해선 상처를 드러내야만 한다. 물론 상처를 들춰낼 때 아프다. 하지만 아프다고 상처를 덮어둔다면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 상처는 드러내야만 치유된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다. 무의식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는 상처를 덮어버린 채 나를 위로하고 긍정하고 나에게 채찍질을 계속한다면 상처는 어떻게 될까? 골마버린다. 상처가 너무 골마버리면 상처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 몸의 일부를 잃게 된다. 큰 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사연자가 착한 나로만 살아온 건 왜인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다. 오빠만 밀어주는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그 감정들을 엄마한테 털어놓으면 엄마한테 더욱 사랑받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다.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나쁜 나를 인정해줬더라면 삶은 그렇게 고달프게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나쁜 나를 자꾸만 짓눌러버리니 나쁜 나가 괴물이 돼버렸다. 거울 명상을 할 때 무의식이 열리면서 내 얼굴에 괴물이 보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괴물이 된 나쁜 나는 인격화된 사람 속의 삶이다.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나쁜 나가 내 현실을 창조한다. 그래서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도록 하는 현실을 점점 더 많이 꾸며낸다. 엄마는 4차례나 입원을 하고 실직한 나는 병간호를 도맡아야 하고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원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진다. 이 원망스러운 현실은 누가 창조한 것인가? 바로 내가 창조한 것이다. 내가 착한 나를 꼭 붙들고 있으니 짝이 되는 나쁜 나가 이래도 날 인정해주지 않을래? 라고 소리치며 나쁜 현실을 자꾸만 꾸며내고 있는 것이다.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게 펼쳐진다면 내가 나를 고달프게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착한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히 유방암에 잘 걸린다고 한다. 유방은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랑을 베풀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른다면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사랑을 받고 싶어 애쓰고 지칠 뿐이다. 그러다 보면 사랑과 짝이 되는 감정인 미움이 올라온다. 자꾸만 올라오는 미움을 억누른 채 남을 위해 희생만 강요하는 건 나를 학대하는 것이다. 미움이 내 몸을 공격하게 된다. 자가 면역질환도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발버둥 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나를 위해 남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땐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을 거절하지 못하는 건 왜인가? 남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남한테 사랑을 받으며 살 수도, 못 받으며 살 수도 있다. 짝이 되는 이 2가지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텅 빈 마음이 된다. 텅 빈 마음이 되면 나 자신이 바로 근원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현실은 내가 억눌러 놓은 아픈 감정들을 치유하기 위해 나 자신이 설계한 홀로그램 영화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이 올라오는지 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곧 나를 치유하고 가족의 아픔도 함께 치유하는 길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